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S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올리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응원의 글, 또 동조한다는 글, 또 뭐 이렇게 또 질문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따금씩 여러분께 AS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동안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요거는 이제 다가구 고시원 상가주택 낙찰 후 진행 과정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언제예요? 하여간 예, 방송을 했었죠. 예,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이얌얌님께서 예, 이얍얍이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배우겠습니다. 돌팔매질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죠. 그 돌팔매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매의 꿈이 있지만 아직 청약의 꿈도 놓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혹시 사회 초년생이시고 나이가 어리다면 뭐 경매로 좋은 물건을 낙찰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주택은 한번 왜냐면 요즘에 좋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청약대로 도전하면서 영상 끊겼나요? 끊겼나요? 괜찮죠? 아이고, 재접속 성공이라고 떠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물론 주택 이외에 경매 공매로는 다른 걸 낙찰받아도 돼요. 그냥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경매로 뭐 상가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성향의 꿈도 찾고 경매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러나 투자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준다 그러면 청약의 꿈도 놓지 마시고 경매도 함께 매진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매매 사업자로 집을 낙찰받을 경우도 음, 생애 최초 청약 등 개인 명의는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냥 매매 사업자라 그러셔서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느낌상 개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받든 뭐 개인으로 받든 어때요? 다 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무주택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장기로 보유할 경우 큰 메리트가 없다고 들었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도 같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장기로 보유할 경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 문정권 때 그때 김현미 장관이 막 이제 가두리에 가둬놓고 법인 사업자 막 등록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막 임대 등록하게 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혜택으로 갑자기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일단 종부세를 10원도 감면해주지 않아요. 종부세를 영원히 보유할 때까지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으로 매입할 때는 단타로 내가 뭔가 할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도 같을까요? 아니에요. 예, 개인 매매 사업자하고 법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서 이렇게 개인이냐, 개인 매매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예,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한 두 달 전인가요? 예,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상세하게 얘기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3번 기존 개인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업종 추가로 매매 사업자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하고 종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업태는 뭐 서비스, 뭐 종목은 뭐 경영 컨설팅, 뭐 아니면 뭐 계단 청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개가 쓰여질 수도 있고 3개가 쓰여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업종만 추가하면 되지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부러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만드는 거를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여러분들이 그걸 딱 매입하고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매출이 없으면 신고할 것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의외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업자만 뭐 여러분 100개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 사업자로 어떠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경락잔금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도 대출이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개인보다는요. 여러분이 개인으로 그냥 낙찰받아가지고 개인으로 대출받는 것보다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서 대출받자고 이모님들이 오히려 요구합니다.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모님들도 그래야 더 많이 받으셔야 더 커미션도 있고 더 좋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경락잔금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 제일 잘 나와요. 법인이.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뭘 받아도 DSR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법인 사업자는. 자, 다른 것들은 DSR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DSR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분, 저희가 빌딩을 매입할 때에도 막 100억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이었다면 DSR이 적용이 이게 100억까지 대출을 해줄까요? 아무리 담보가 확실해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 1금융권 은행에 가면은 서 물어보면은 이런 정보를 잘못 알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1금융권의 대출 이제 대부계 쪽에 대출해주는 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줄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그분들도 경매를 알고서 대출 시장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게 다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 본인도 십몇 년 넘게 은행에서 대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금융권에 계신 회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실전이에요, 여러분. 은행, 1금융권에 있는 은행 직원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대출을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출로 어떤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1금융권에서만 알아보고 끝내면 안 돼요. 응? 이렇게 대출 이모님들 그렇다고 뭐 수수료 되게 비싸게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 안 낸다니까요. 예, 걱정하지 말고 또 이제 우리 경매 공매를 이제 아직 입문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원에 가세요.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거를 취급해주는 그 대출 이모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그분들은 여기저기 은행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품은 어디서 많이 해주고 요런 거는 지금 여기서 많이 해주고 원래 여기 수협에서 이렇게 대출 안 해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가구 대출을 원래 다가구는 방빼기하고 이러면 대출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신협인가 수협에서 900억까지인가? 생각이 안 나네. 일시적으로 막 90%, 80% 대출해줬던 거 알아요? 막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무조건 규정대로 세 번째 주택이면 60% 해주고 방빼기 하면 얼마 안 되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대출의 세계가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막 80%, 막 90% 대출받고 막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상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총망라해가지고 이모님들은 각 은행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대출 이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응?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경매 공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1금융권 가서 안 된다 그러면 또 특히 주거래은행 가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회원님이 이제 집을 담보로 이제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대출 좀 받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5천원 투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가구 물건을 여러 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 좋은 물건이 있는데 폐차했어요. 어저께. 20명 들어와가지고 폐차했습니다. 근데 그 회원님이 원래는 너무 좋은 물건이라서 입찰하고 싶은데 5천밖에 없어서 도전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어떻게 5천 대출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생활 안정자금으로 받으셨대요.
자, 이 집의 담보로 대출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테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는데 5천밖에 안 나온대요. 그 대출이 있어요? 대출 없대요. 그럼 생활안정자금 말고 사업자 대출을 알아봐라. 사업자 대출 알아봤더니 3억이 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은 어머 몰랐어요. 거봐요. 그거 아니 1금융권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1금융권도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이런 1금융권 대출 담당하는 일반 대출 담당하는 은행 지점이 있고요. 기업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구찌가 규모가 이제 큰 것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는 전문 대출 은행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지점이.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가운데에도 또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재테크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의 세계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실전적으로 오늘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1금융권 안 되거나 신탁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탁으로 사실 거의 합니다. 저희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자금력이 있다면 굳이 신탁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차라리 적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약간 반전세 아니면 완전 올전세 개념으로 몇 개 넣고, 투자금을 한 번에 확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신탁으로 하면 무조건 안 될까요? 아니, 또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엄청 주셨었군요. 이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자, 몇몇 후기를 보면 현장에서 급하게 금액을 수정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럴 경우 수표도 다시 뽑아야 하나요? 이거는 이제 경매 이제 초보이신 것 같아요.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입찰장에 입찰 들어가는데 내가 1억 5천을 쓰기로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도 다 왠지 내 물건 들어온 것 같고 막 원래 그래요. 막 그게 다 내 물건 들어온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면서 어머 어떡하지 더 써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또 이런 반대의 경우가 있다. 딱 이제 10시잖아요. 그럼 10시까지 딱 가요. 한 10분 동안 20분 동안 있어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야? 사람도 별로 없네. 왠지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아, 또.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오히려 또 낮게 쓴다? 낮게 쓴다? 근데 이제 딱 이제 11시 10분 돼가지고, 자, 지금부터 예, 결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딱 하면 어때요? 어디서 없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오죠. 예, 왜 그래요?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몇 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적어놓고 있다가 그냥 늘 시간에 가서 봉투 넣고 그냥 딴 데 가 있다가 커피 한잔 하다가 시간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이제 두 가지의 경우들을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저도 경험했다, 옛날에. 나도 경험했다. 사람들이 없어. 이거 왜 없지? 막 이러다가 그래서 나만 들어오나? 조금 썼는데 어머 웬걸. 좀 이따 시간 되니까 우르르르 오는 거예요. 나 웃겨가지고. 자, 근데요, 봐봐요. 입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증금 수표 10% 준비하는 거는 뭐예요? 그 최저가의 10%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최저가에. 그 최저가의 10% 수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거랑 내 입찰가하고 지금 경매 입찰 최저가로 나와 있는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를 내는 거다. 이거는 입찰가를 얼마를 쓰던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다들 자기 합수표를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얌얌님. 이 얌얌님 입장에서는 아이디도 어렵네요. 네,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물어봤어요. 왜냐면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물어봤어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요 방송을 하는 날 질문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울러서 다음 질문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미라클짱님이시고요. 멘토님, 임차권 등기 치고 일부 살림을 놓고 이사간 세입자일 경우, 요런 경우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치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가긴 나가셔야 돼. 그래서 임차인분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본인의 어떤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임차권을 등기하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살림을 좀 놓고 가셨나 봐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명도 과정에서 이사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코치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세입자일 경우 도어락을 따고 들어가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거죠.
이분이 이미 나갔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냥 내가 낙찰받고 내 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 우리 법은요, 민법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명의로 등기를 완료했든 안 했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협의를 하고 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잔금 납부를 했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엄연한 무단 침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FM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약간 어떤 주변에 어떤 증거를 좀 수집하는 거죠. 이사 간 게 확실하고 누가 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예, 뭐 놓고 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저는 이건 AM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공개 방송이고요. 저는 FM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건 엄연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리얼 지니님께서 저도 진상 세입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모든 문제는 다 해결법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 신청해서 개고 나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집행을 여러분 딱 신청하잖아요. 전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바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개고장을 붙이러 갑니다. 집행관이 증인 입회하에 이렇게 개고장을 딱 붙이러 가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장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맘대로 하라고 엇나가다가 결국에는 나갔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몇 달치 월세 안 받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예. 사과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몇 달치 월세 그냥 안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인자하고 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경매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저 회원님하고 상담하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월세를 안 줬는데 너무 딱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여태까지 봐줬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봐줬는데요? 그랬더니 2년을 봐줬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내가 속이 왜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저번 주에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제가 이제 그래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선의를 베푼 것 같죠? 그죠?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선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사회를 잘못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불쌍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줄 수 있구나. 나 맨날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오히려 이런 사고를 갖게 해주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공은 공이고요. 사는 사고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좋게 갖되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명확하게 그 사람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예, 집행할 건 집행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을 여기 리얼지니 님도 보세요. 강제 집행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음, 경고의 의미로 개고장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분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엇나가다가 결국에는 나갔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몇 달치 월세 안 받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대잖아. 이게 진짜 임차인 이 명도 대상자를 이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무조건 착한 게 정답이 아닙니다. 착한 게 오히려 주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까지 했어? 속은 태웠지만 알찬 경험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고 큰 소리 안 내고 헤어져서 감사하고 명도 얘기 잘 새겨놔야겠어요. 생생정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리얼지니님. 항상 개근하시는 우리 리얼지니님. 예,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온 제주님께서 다가구가 목표래요. 그리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힘든 소상공인님께서 후순위 임차인 보증 1억 뭐죠? 1억 5천원. 1억 5천만 원이겠죠? 보증금. 어쨌든 1억 5천만 원까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후순위 임차인들. 여러분들 사실
경매로 다가구나 이런 상가주택, 고시원 건물들 이런 거 낙찰 받아보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검색해보고 조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항력이 있던가요? 90% 이상은 대항력이 없어요. 전부 다 후수인이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사실 월세 보증금으로 있는 경우보다 전세 보증금으로 있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게 다가구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월세 수익용으로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예, 노후의 어떤 그런 안전함을 위해서 예, 이렇게 꾸준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 정말 월세 수입을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가 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제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목돈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 이제 전세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목돈으로 이제 사업 미천 도와주고 또 이제 또 우리 사위가 또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또 사업 미천 도와주고 또 우리 아들내미 장가 보내야 되니까 또 전세 한 3개 놓고 이렇게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아니면 또 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막다가 예, 안 될 땐 빨리 손절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경매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거의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인 경우가 경매물건을 보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들도 참 미안하죠. 아, 낙찰받고 이분들 진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진짜 드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 나 명도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만나보잖아요. 생각보다 이분들도 이렇게 경매를 당하고 이런 거를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 뭐 중개사 사무실, 뭐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결론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태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충분히 이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미 예, 이렇게 기간이 지난 상태라서 마음 정리라든지 생각 정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내려놓고 편안하게 정말 대화를 하시면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사비도 좀 후하게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분 만나가지고 괜히 강제집행 당하거나 이사비도 조금 받을 거였는데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사비를 더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더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사람도 차라리 제가 받아서 혜택 받는 좋은 일이실 이분한테도 좋겠다 라고 이렇게 또 마음 전달이 되면 뭐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요거 걱정하면서 안 들어가면은 안 된다. 절대 그건 아니다. 알겠죠? 예, 차라리 그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이사비를 제대로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예, 질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예, 요거는 스타벅스 A부터 Z까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보고 있는 부동산 채널 구체적인 설명, 가까우면, 요거 답변해 주십시오. 가까우면 꼭 강의 듣고 싶네요. 노마디즘 TV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저희는 멀리 계셔도 강의 들으러 많이 오십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오시고요. 예, 울산에서도, 울주에서도, 뭐, 이렇게, 예, 진해에서도 뭐 오십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방송으로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예, 지방에서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가능하고 수업 때만 또 비행기 타고 오시거나 기차를 타고 오시거나 하기 때문에 노마디즘님 용기 내보시라고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7주 과정으로 기수가 출발을 하는데 딱 오늘부터 목요일 과정이 출발을 합니다. 예, 목요 과정이 6월달 기수가 출발을 하고요. 이번 토요일도 다시 또 첫 기수가 이제 6월 첫 기수가 7주 과정이 이제 오프라인 여기 오셔가지고 듣는 수업은 7주고 그 이후로도 16주가 또 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출발이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또 진행되니까 어쨌든 가까우면 꼭 강의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제주도에 계신 분도 오시니까. 예, 노마디즘님 어려워요. 예, 용기 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금시조님께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건 입찰 전에 스타벅스 측과 얘기를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진행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런 노력도 좀 저희가 기울였고요. 그래서 확실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검토받은 바가 있고요. 또 사전에 스타벅스 쪽에서 좋아하는 유형의 입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은 검색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지방의 어떤 1차선, 어떤 도로 앞에 있는 주유소 제가 그런 거 좀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브 스루로서 매출이 가능할 거다라고도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냐면, 왕복 2차선 도로는 안 돼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왕복 2차선 도로는 일단 안 돼요. 도로 앞이고 차량 통행도 많은데 왜 안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요. 여러분들 이제 지방에 가다가 보면은 가끔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 뭐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자동차에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주문하고 저기 이제 오더존, 픽업존 해가지고 받아갖고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이 밀립니다. 이게 밀려. 특히 이제 휴일에는 또 많이 밀리겠죠. 예. 그래가지고 차가 찻길까지 줄 서 있어요. 찻길까지. 근데 생각해봐요. 1차선 도로야.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인데, 그러니까 이쪽 한 차선, 우리 한 차선이야. 그러면 여길 가야 되는데 스타벅스 줄 서느라고 애들이 줄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겠죠. 이거는 교통과 관련 어떤 그 지자체에서도 인허가를 안 내줘 버립니다.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도로에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거 잘못 알고 또 무조건 주유소 망하는 거니까 10억인데 3억까지 떨어졌네. 낙찰 받아가지고 나스타벅스 해야지 했는데 왕복 2차선 도로야. 이거는 나가리란 얘기지. 나가리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요렇게 스타벅스가 좋아하는 입지 있어요. 그리고 코너인데 코너로 들어오는 진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예? 이건 교통과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법률이에요, 여러분. 예? 코너 땅이 물론 사거리가 좋지만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이렇게 그 사거리에서부터 이격된 거리가 뭐 100m 이상, 200m 이상 지자체마다 이게 어떤 그게 이제 삼거리냐 사거리냐에 따라서 그것도 규제형 내용이 다르거든 도로법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사거리니까 좋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인허가가 아예 안 나오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해야지 그냥 아무 땅이나 받고 무조건 스타벅스 도로니까 스타벅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알겠죠? 보증금으로 스벅 측에 회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보증금으로? 아니죠. 저희가 오히려 보증금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보증금 3억 받았습니다. 3억. 예.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근저당 설정이 안 됐어요. 은행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 근저당 설정이 돼야 보증금을 받는데,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하거든요. 스타벅스 측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 쪽에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고, 제가 이제 준공하고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스타벅스에서 질권 설정을 하면서 보증금을 줘요.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은 못 받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받게 된다. 물론 사전에 10% 계약 당시에 보증금 3천만 원은 받았죠. 나머지 이제 2억 7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예, 요렇게까지 길어졌네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간에 굿모닝 경매 AS 시간에 이 질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당연히 알 줄 알고 넘어가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모르는 걸 댓글 밑에 딱 남겨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굿모닝 경매 AS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 많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다음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스타트하우스님, 이멘토님, 경매사냥꾼님, 복길이님 오늘도 행복하시래요. 감사합니다. 네. 요기어치님, 이멘토님 덕분에 명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물주 될 거야 하니 입찰 시 수표는 최저가 10%를 준비하는 건지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를 준비하는 건가요? 요거 아까 답변 드렸죠. 그 뭐예요?
내가 입찰하는 가격의 10%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최저가 10%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오소환님께서 안녕하세요. 녹화본 보다가 처음 들어오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소환님 아침에 자주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맘님, 현수강생 건물 여신 이봉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봉화님. 네. 근데 미스코리아 엄마신가 봐요. 미스코리아 맘 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죠? 자, 네, 부자맘님, 부동산 자수성가 엄마시래요. 오늘 10시 수업 등록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나가요. 아이고,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이비다트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감 감독님,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참, 음. 요거 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스타트하우스님께서 어디 갔지? 임차권 등기자, 배당 기일날 임차인이 줘야 명도합의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예? 임차권 등기자가 배당 기일날 임차인이 임차인이 해제해줘야 명도합의서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는 이미 낙찰되고 여러분이 잔금 납부할 때 그 권리를 이미 법원에서 경매계에 알고 있고, 법원에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그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다 말소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는 배당받고 말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명의로 낙찰자 명의로 등기할 때 그때 이미 잔금 납부할 때 다 말소해서 한 뭐 등기 필증 여러분이 받게 되잖아요. 그때 뭐 그분하고 명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깔끔한 등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전혀 뭐 나중에 뭐 따로 또 여러분들이 말소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